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주인공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오름세입니다. 현재 종목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장 장 초반 흐름이 강하게 진행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강한 섹터는 거래소 시장의 자동차 섹터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서 계속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글로비스라든지 위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과 자동차에 대한 관심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장을 지금 강하게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고 나니까 시원하다라는 그런 심내에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내수 섹터 쪽에서는 카지노 섹터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좀 반등을 했었던 백화점주들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홈쇼핑 주식들은 다시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 섹터주들이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라든지 제닉을 비롯해서 LG생명 같은 종목들과 에이블 CNC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시면서 계속적으로 화장품 섹터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인바디 반등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등도 좀 반등에 나서고요. 그동안 내추럴 엔도텍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섹터들이 오늘 3일 정도 조정 이후에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선 조정을 받았던 건설주 섹터들도 소폭이지만 좀 반등 이어가면서 건자재 섹터들까지 견인하고 있는 모습. 거래소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약세 보이고 있는 섹터가 화학주 섹터인데요. 주도주 섹터 중에서 그동안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섹터인데 오늘 오히려 장 초반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지금 하락으로 분위기가 접어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쪽에서는 증권주, 은행주들도 소폭 포함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락 쪽으로 넘어온다라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한전이라든지 고려알,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하락세, 특히 금요일 날 삼성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했었던 분위기가 조금 더 삼성전자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전기술 등도 좀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아직까지 하한가 풀지 못한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호텔신라도 좀 약세에 접어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상승 종목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그 종목군이 바로 화장품. 지금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모두 가격 잠포까지 오른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지금 고가를 또 높이려는 그 시도도 좀 나오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소형 화장품주들 상당히 대단합니다. 한국 화장품 잘 버티더니 오늘 상한가에 접어든 모습이고 다시 말씀하신 코리아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제가 화장품 중에서 중소형주 섹터를 분석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런 상승이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계속적으로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 접근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좀 영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좀 선 조정을 받았던 좀 대형주 쪽에서 본다라면은 좀 에이블 CNC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흐름 좀 양호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더 묵직하지만 흐름이 좀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화장품 주식들을 하신다라면은 흐름을 이어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정지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콜마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만큼 추세는 우상향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섹터주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유하시는 전략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좀 보죠. 그리고 이 타이어 쪽도 오늘 또 같이 강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어요. 한국 타이어가 한 2%대, 또 금호 타이어도 상승세 기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쪽을 전체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자동차 섹터주들이 바닥이다라는 관점에서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타이어마저도 같이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뭐가 하나 움직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속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계속적으로 트리클다운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적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도 워낙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가 고점이 65,000원대, 6,000원대 생각하면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지금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에 60일선에 좀 저항을 받았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이기 때문에 단번에 뚫긴 좀 어렵겠죠. 한국 타이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45,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그 가격대를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섹터주들의 강세 흐름이 순환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지수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차별하게 이렇게 막 매수하기보다는 순환매의 흐름을 잘 따른다라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최근에 시장의 빠른 순환매에 좀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다음 카카오 한번 볼까요? 지금 다음 카카오가 오늘 반등권의 움직임이 지금 4일 만에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음봉으로 다시 좀 바뀌고 있습니다. 21선 좀 지지가 좀 어려운 건가요? 네, 참 상당히 좀 미약하죠. 지금 흐름 보면 다음 카카오, NHN 엔터 이 두 개가 정말로 시장에서 그동안 핀테크의 주도주였었는데요. 상당히 많이 소외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카카오 주가가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만큼이나 바닥권의 흐름이 있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요. 지금 21선 부근입니다. 다음 카카오 11만 원 정도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 좀 대응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저항대 강하게 좀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세 전환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임주까지 좀 같이 보죠. 지금 NC소프트도 주가의 움직임이 최근 좋고요. 그리고 오늘 또 M게임도 한 3% 넘게 오름세, 모바일 게임 쪽에서도 뭐 네오지 인터넷이나 게임빌, 컴투스 모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도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죠. 게임주들도 워낙 많이 쉬었기 때문에 지금 흐름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기대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의 흐름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코스닥 시장에서 워낙 그동안 뭐 헬스케어, 뷰티, 바이오 뭐 이런 제약 섹터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선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섹터들 쪽에서 지금 순환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20만 원 정도 지지선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컴투스는 18만 원 정도에다 지지선 설정해 놓고 상방향 쪽으로는 한 18만 8천 원 정도에 있는 21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실적이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의 순환 흐름 계속적으로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락하는 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락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이 내추럴 엔도텍 오늘까지 나흘 연속 가격 젠포까지 떨어진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네, 정말 헬스케어 섹터의 데모 역할을 해줬던 종목인데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은 얘기들 계속 나온 상태에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뭐 네 번째 하락인데요. 일단 오늘 좀 바닥권에서 거래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한가 잔량 지금 290만 주 흐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9일에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이 그런 결과치 수치에서 발단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검사 결과를 좀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틀어진 트렌드를 강하게 돌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최소한의 좀 피해를 줄이시고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그 이후에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장의 수급이 안 바뀐다라면은 그때 다시 재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외국인과 기관이 하한가가 향후에 풀리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그 흐름이 아마 내추럴 엔도텍의 향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어요. 지금 닷새 만에 수폭의 좀 조정,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하이닉스도 계속적으로 안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다시 올라왔죠. 시장에서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는 실적은 좋지만 그 실적이 좋은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게 가장 약점이죠. 그래서 항상 서프라이즈를 내줄 수 있느냐가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한테는 항상 필요한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이닉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61선과 21선이 터닝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안정세만 보여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으로 추세는 좀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46,000원대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으로 올라왔던 만큼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계속적으로 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8,000원과 5만 원에서 형성되어 있는 강한 매물대를 어떻게 앞으로 걷어내는지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도 좀 보죠. 요즘 뭐 어닝 쇼크였어요. 주가가 지금 전날에 상승분 고스란히 지금 반납을 좀 하면서 2% 넘게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한 4월 동안에는 계속 박스권에 갇힌 그 모습이 펼쳐졌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밑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좀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을 하다가 실적이 나온 이후에 밀리고 있죠. 현대차 그룹주들이 강하게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올해 현대 로템도 뭐 실적에서 보여줬다시피 아직까지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한 19,500원 요 선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2만 원권 아래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섹터들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좀 시장을 봐주신다라면은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19,500원 깨지 않는다라면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 업앤다운 박진 차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